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54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대성사무가구입니다. 대성사무가구. 자, 문제 1번 출발할까요? 사업자 등록증이 제시되어 있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사항이 틀렸다면 그거를 고치는 문제입니다. 문제 1번. 자, 회사 등록 메뉴 엽시다. 자, 회사 이름은 대성사무가구고요. 기업은 개인기업입니다. 맞죠? 그래서 왼쪽에 기입된 두 가지는 맞고요. 이제 오른쪽에 기입된 것 하나씩 확인해 보면 되겠네. 자, 사업자 등록번호 1500-02-12519 맞습니다. 대표자명 김영복 맞고요. 기업 연월일 2011년도 1월 15일. 자, 여기 날짜가 약간 틀렸다, 그죠? 그래서 기업 연월일을 좀 정확하게 고치자. 사업장 소재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399. 맞네요. 그죠? 자, 업태 종목 확인합시다. 도소매구 가구다. 요것도 맞습니다. 관할세무서 청주 세무서인데 서초로 되어 있네요. 요거 고쳐야 되겠다. 두 군데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확인했죠? 자, 고칩시다. 기업 연월일은 2011년도 1월 15일이네요. 1월 15일.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관할 세무서는 서초가 아니고 청주다. 그죠? 청주. 이렇게 고치자. 됐죠? 이렇게 하면 수정이 완료된 것이지. 메뉴 닫읍시다. 자, 문제 1번 풀어보았고요. 문제 2번 넘어갑니다.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고요. 자, 해당 메뉴에서 틀린 금액 찾아서 고치면 되겠다. 참고로 우리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괄호로 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을 딱 표시해놨네.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주기라고 한다고. 그래서 괄호를 통해서 재무제표 안에 약간 부연하기 위한 그 설명들을 적은 것을 주기라고 하였다. 주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주기는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와 비교되는 게 주석이었죠. 주석은 예를 들어서 여기 상품 45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별표 이런 걸 해놓고 요 금액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별지를 통해서 별도의 종이죠. 별도 종이에서 쭉 자세하게 적어준 것 그런 것들을 주석이라고 했고 요 주석은 재무제표 종류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괄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 문제에서 집중해가지고 메뉴 열어서 숫자 비교해 봅시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하나씩 확인해 볼까? 자, 현금 맞고요. 보통예금 맞고, 정기예금,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바드럼, 대손충당금, 미수금. 자, 미수금이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었다, 그죠? 그래서 10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네, 요거. 그리고 상품 맞고요. 장기 대여금,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죠? 요거를 추가로 입력하자. 그리고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임차보증금. 그래서 자산 쪽에서는 두 군데를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미수금을 100만 원을 일단 고치고 100000 이렇게 고치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다. F2키 눌러서 감가상각 누계액 여러 개 중에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것 요거 209번 코드를 불러오고요. 금액을 적어준다. 400만 원. 4000000 됐습니까? 그리고 자산을 합계해 봅시다. 913520000 이렇게 나왔죠. 913520000 요 금액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자산 총계하고 똑같은지 확인해 보자. 똑같죠? 아하, 자산 쪽은 제대로 이제 수정이 되었다. 자, 부채와 자본 확인해 볼까요? 외상 매입금. 자, 이렇게 약간 당길까요? 이렇게. 외상 매입금 12600 맞고 지급업 맞고 미지급금 맞습니다. 단기 차입금 맞고 자본금까지 맞네요. 그래서 부채와 자본에서는 틀린 게 없습니다. 고치기 없고 대변 합계 봅시다. 9135200 제시된 거와 똑같죠? 아하. 자, 맞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확인해야 된다고요? 대차 차익을 확인해 보자고. 대차 차익 0으로 돼 있죠? 0으로 돼 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모두 다 정확하게 수정된 상태다.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 2번 풀어봤고요. 문제 3번 넘어갑시다. 문제 3번에서 첫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을 미수금 계정에 적요 등록하랍니다. 7번 대체 적요에 7번으로 해서 이렇게 등록해달래요. 계정 강호 및 적요 등록 요 메뉴겠죠. 여기서 열어서 미수금 계정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컨트롤 F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검색 화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미수금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지. 자, 첫 번째 공사 미수금 이런 거 아니죠. 엔터 키 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금을 찾을 때까지 계속 엔터 키 치면 됩니다. 여기서 120번 미수금 이렇게 나왔죠. 요거다 이겁니다. 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자, 대체 적요 7번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적으라고? 차량 매각 대금 미수 이렇게 적어달랍니다. 됐죠? 적었으면 이제 요구사항 끝. 자, 메뉴 닫으시고 자, 첫 번째 항목 풀어봤고요. 두 번째 항목 풀어볼까요? 대성 사무가구의 전기분 기말 채권과 기말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답니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수정 및 추가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가지고 요거 다른 것 있으면 고치면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 자, 첫 번째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겁니다. 자, 차익이 현재 이렇게 336005 있으니까 뭔가 지금 잘못된 상태죠. 제대로 고치자. 하나 상사는 200만원 맞고 푸른 조명 3140000 맞고 바른 상사가 아예 없네. 그죠? 바른 상사를 불러오자. 그리고 금액을 입력하자. 3360000 그러면 차익이 이제 0 되었죠. 아, 제대로 입력됐구나. 그리고 외상 매입금요. 자, 차익이 현재 있으니까 뭔가 잘못된 상태죠. 고치자. 주식회사 한빛은 200만원, 한라상사는 동그라미 하나 빠졌다, 그지? 9500000 이렇게 고치고, 세일조명 110만원 맞고, 자, 차익 0 맞죠? 아, 제대로 고쳤구나. 확인했다. 자, 메뉴 닫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 3번까지 모두 풀어보았네요. 자, 이제 문제 4번 넘어갑시다. 일반 점표 입력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9월 11일 한라상사에서 상품 200만원을 매입하고요. 8월 30일 지급했던 계약금을 차감한 대금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을 했답니다. 상품 매입 거래죠. 그런데 계약금 쪽으로 미리 주었던 돈이 있답니다. 선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거를 먼저 찾아가지고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대변에 적어주면 되는 거지. 그죠? 자, 먼저 8월 30일자 전표를 확인합시다. 그죠? 그래야지만 선급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8월 30일 분기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변에 현금 20만원, 차변에 선급금 20만원. 그 거래처는 한라상사. 그죠? 요 회계 처리를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금액 얼마라고? 20만원이라고. 확인했다, 이제. 이제 오늘 날짜, 9월 11일 날짜의 전표를 입력하자. 9월 11일에 일단 차변에 있는 선급금을 대변으로 일단 먼저 보내서 없애야 되겠죠. 선급금 한라상사 20만원. 이렇게 먼저 적어주고, 자, 나머지 대금 중에서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대변에 현금 50만원 500000 그리고 토탈 상품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200만원짜리죠. 200만원 중에서 70만원만큼 이렇게 이제 결제가 된 것이고 나머지 130만원 남았다. 그죠? 130만원은 뭘로? 외상으로 했답니다.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하면 되겠죠? 외상 매입금.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지. 한라상사라고. 그리고 금액은 1300000 이렇게 기록하는 거다. 그리고 차변은 상품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금액은 대변 합계 세 가지 합계된 금액인 200만원이 될 것이다. 됐죠. 입력 완료. 2번 9월 20일에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영업부 직원 김성실로부터 9월 15일에 지급했던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 증명 서류를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회수했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뭡니까? 가지급금의 정산분계죠. 많이 해봤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가지급금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 제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9월 15일자 전표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네. 자, 9월 15일 전표 봅시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변에 현금 60만원, 차변에 가지급금 60만원 이렇게 기록했었다 이겁니다. 금액 얼마라고? 60만원이라고. 아, 가지급금 금액은 60만원이었구나. 이렇게 확인했고 이제 그거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보내서 정산하면 되겠다. 날짜는 언제입니까? 9월 20일이죠. 자, 대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적어주고요. 거래처입력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600000 됐습니까? 자, 그리고 차변은 여비교통비라고 쓰면 되겠죠. 여비교통비 코드 여러 개 중에서 800번대 코드로 씁니다. 됐죠. 금액은 얼마입니까? 9만원 플러스 18만원. 9만원 플러스 18만원은 27만원 되겠네. 270000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33만원이다. 그죠? 요거는 현금으로 다시 회수했겠지, 회사가. 차변에 현금 33만원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3번 9월 23일 경동은행에서 1000만원을 2개월간 차입하고요. 선이자 50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 통장에 계좌 이체되었답니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답니다. 자, 요거 요새 자주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차입금 그냥 생긴 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차입금, 차변의 보통예금 또는 현금 이런 거 들어오면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자를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지급한다 이겁니다. 그게 특이했다, 그지? 그래서 원금보다 이자가 떼인 좀 작은 금액이 돈이 들어온다. 그것이 특이했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차변에는 보통예금, 여기서는 보통예금입니다. 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보통예금 차변에,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두 가지 계정 과목이 등장한다. 대변에는 차입금 계정 과목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차입금의 2개월간 차입한 거니까 단기 차입금입니다. 그죠? 자, 분석 끝났다. 입력합시다. 대변의 단기 차입금 경동은행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1000000 그리고 차변에는 이자 비용을 먼저 인식합시다. 그죠? 이자 비용을 인식을 해야 된다. 선이자로 주기로 했으니까. 500000 그리고 나머지 금액, 즉 1000만원이 다 못 들어오고 50만원 뗀 950만원만 이제 보통예금으로 들어온다 이거지. 차변에 보통예금 950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자, 4번 10월 10일 지혜 상사에 상품 200만원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2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차변에 현금 20만원, 대변에 선수금 20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거죠. 자, 10월 10일 차변에 현금 20만원이죠. 20만원 200000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금 20만원 그리고 선수금은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죠. 지혜 그죠? 20만원 이렇게 대변에 기록하면 되겠다. 자, 5번 봅시다. 10월 13일 가구 매장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비용으로 3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차변에 뭐 오면 됩니까? 광고 선전비 오면 되지 뭐. 그죠? 자, 10월 13일 차변에 광고 선전비 코드는 800번대 코드로 금액 얼마입니까? 330000 그리고 대변은 뭘로 결제했다고요?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6번 10월 28일 수동 가구의 판매용 책상 300만원을 매출하고요.
200만 원은 수동 가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너무나 쉬운 매출 번개다. 그지? 자, 10월 28일 대변의 상품 매출 기록하면 되겠죠.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3000 그리고 저쪽에서 어음을 끊어줬으면 우리 입장에서 받을 어음이죠. 차변에 받을 어음. 자, 거래처가 어디라고? 수동 가구. 금액은 자, 200만 원. 20000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으로 그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거래처는 수동 가구. 이렇게 입력하면 끝. 7번 11월 4일 영업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축하 화환을 20만 원에 현금 구입해서 전달했답니다.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비니까 접대비라는 계정을 쓰면 되겠죠. 차변의 접대비. 자, 11월 4일입니다. 차변의 접대비. 코드는 800번대 코드로 쓰죠. 자, 금액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20만 원. 200000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구입해서 전달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입력 끝. 자, 8번 11월 14일 사용 중인 업무용 승용차 취득원가 800만 원,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 이러한 승용차를 군산 상사에 300만 원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단 부가가치세는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유형자산의 처분 거래다. 매우 자주 출제되죠.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 먼저 파악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전표 입력하고 나서 그 결과값이 우리가 처음에 분석했던 금액과 똑같은지 확인하기로 합시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 얼마입니까? 먼저 장부금액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장부금액은 800만 원 빼기 400만 원인 400만 원이다. 400만 원짜리 유형자산을 얼마에 팔았다고요? 3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이 계산되네요. 그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 이렇게 나와야지 정확하게 전표가 입력된 것이다. 됐죠? 그리고 유형자산의 이름은 뭡니까? 계정과목 이름은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 계정과목이 되겠다. 됐죠? 자, 입력합니다. 11월 14일 1단계 대변의 차량 운반구 계정과목을 적고요. 취득원가를 적어준다. 8000 그리고 2단계 차변에다가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준다.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 풀어야 되겠죠. 209번 코드. 자, 금액은 400000이었다. 그리고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죠. 그래서 미수금 계정과목 써야 되겠죠. 차변에 미수금 이렇게 적어주고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군산 상사라고. 자, 미수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300000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대차 차익을 보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적어주는 것이죠.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니까 차변보다 대변의 현재 더 큰 상태죠. 그러면 차변에 뭔가 빈 공간이 생겼다. 얼마만큼? 100만 원만큼. 자, 차변이니까 수익이다 비용이다?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다. 그 금액은 100만 원이고. 아까 우리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은 거죠. 어허, 내가 전표 입력 잘 했다 이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끝.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일반 전표 입력 문제 풀어보았고요. 이제 문제 5번 오류 수정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8월 4일 내용입니다. 일단 8월 4일 전표를 열어볼까요? 8월 4일 이렇게 돼 있네. 대변에 현금 30만원, 차변에 세금과 공과 3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봤더니 현금으로 지출한 30만원은 차량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로 확인되었답니다. 그러면 취득세니까 취득 부대 비용이죠. 그래서 비용이 아니고 해당 자산으로 처리된다. 자산이 어떤 자산? 차량 취득할 때 취득세 냈다고 했으니까 차량에 해당하는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지. 그죠? 차변이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차량 운반고가 돼야 되겠다. 됐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고쳐주자. 차량 운반구로. 됐죠? 이렇게 꽂히면 수정 완료. 자, 두 번째요. 11월 29일 전표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럼 일단 11월 29일 전표를 열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회계 처리가 대변에 현금 10만원, 차변에 가지급금 1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거든요. 자, 요게 뭐냐면 출처가 불분명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었는데 10만원을 요게 영업부 회식비로 지급된 사실이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되었답니다. 자, 요런 오류수정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가지급금 계정 과목이니까 요 특징 때문에 가지급금 계정 과목의 특징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오류수정이 첫 번째 방법은 자 현재 어떻게 회계 처리되어 있다고요? 현재 자 정리합시다. 현재 자 방법 1 이렇게 정리할까요? 현재 대변에 현금 10만원, 차변에 가지급금 1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그대로 놔두고요. 그대로 놔두고 그 밑에다가 추가로 전표를 하나 추가 입력하는 거지. 새로 어떻게 입력하냐면 가지급금 계정 과목을 반대쪽 대변으로 적어주어서 없애고 10만원. 그죠? 그리고 차변 쪽에 이제 확인된 계정 과목 뭡니까? 회식비니까 복리후생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이렇게 추가 입력하는 방법. 이게 방법 1이고요. 그죠? 아시겠죠? 기존 거 그대로 놔두고 밑에 새로 이렇게 대체하는 그 전표를 새로 입력하는 것. 이것이 방법 1이고요. 방법 2는 현재 대변에 현금 10만원, 차변에 가지급금 10만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오류수정처럼 기존 전표 자체를 아예 바꾸는 거 있죠. 그것이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 요거를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는 거지. 뭘로? 복리후생비로. 그래서 요거 계정 과목 자체를 복리후생비로 꽂히는 거. 됐죠? 기존 전표 자체를 고치는 거 되죠. 그것이 방법 2가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방법 2에 따라서 전부 다 오류수정 문제를 풀었죠. 그런데 요 문제의 경우 가지급금 계정 과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방법 1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참고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방법 1, 2 모두 가능하지만 저는 방법 1로 우리가 보통 방법 2로 풀지 않습니까? 그죠? 오류수정 문제는 기존 전표 자체를 그냥 수정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방법으로 저는 한번 풀어보려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기존 전표 자체를 건드린다 이겁니다. 그죠? 자, 요거 그러면 요 차변 쪽 가지급금이 이제 정체 밝혀졌으니까 차변을 바로 복리후생비로 고치는 걸로. 코드 번호는 8번 되죠? 811번 이걸로 고치는 걸로 저는 수정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밑에 전표 내용 볼까요?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대변에 현금 10만원, 차변에 복리후생비 10만원 이렇게 정상적인 분계로 딱 바뀌었다 이거지. 됐죠? 이렇게 고쳤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오류 수정 문제까지 풀어보았네요. 결산 정리사항 문제로 갑시다. 자, 첫 번째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받을 엄차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답니다.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죠. 매우 자주 출제된다. 자, 일단 입력하기 위한 날짜를 변경해야 되겠죠. 결산일 12월 31일로 이렇게 날짜를 딱 바꾸고요. 이제 합계 잔액시산표를 열어보자. 자, 12월 31일자로 조회하고요. 자, 외상매출금과 받을 엄에 대해서 잔액을 확인하고 대손충당금 잔액도 확인 딱 하는 거지. 그래서 자 1%가 목표죠. 101
010000 곱하기 자 0.01 하면은요 1010100 이렇게 나오거든. 요게 목표야. 그죠? 그런데 설정되어 있는 게 85,000원이니까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건 얼마입니까? 925100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받으러옴에 대해서는 자 8780000 곱하기 0.01 하면요 878000이 목표거든. 그런데 63,000원이 이미 설정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거는 815000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요 두 금액을 연습장에 살짝 적어 놓고요. 이제 요 금액을 전표로 입력하면 되겠다. 자, 입력합시다. 12월 31일자로 대변의 대손 충당금입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그죠? 금액은 얼마였다고? 금액은 925100 그죠? 요 금액이었고 그리고 대변의 이번에는 대손 충당금인데 받을 엄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자, 이 금액은 815000이었다. 그리고 차변은 대변 금액 두 개를 합한 금액을 적으면 되겠죠. 계정 과목은 뭡니까? 대손 상각비가 되겠다. 자, 금액은 플러그 금액으로서 자동으로 다 입력되니까 엔터키 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합계 차례시간표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새로 고침 탁 누르면요. 이렇게 바뀐다.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만큼이 대손충당금 설정 탁 되어 있고요. 받을 업에 대해서도 1%만큼이 대손충당금 설정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하면 1번 문제에 대한 입력 및 확인이 끝난 것이지.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2번. 자, 자동차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액은 25만원이랍니다. 적절한 적요 내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무슨 말입니까? 자동차 보험료 중에서 내년 거 미리 준 게 25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보험료가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상태인지 아니면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상태인지 그것이 문제에 딱 제시되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제시가 안 돼 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또 출제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가 조금 어설퍼. 그래서 사실 앞에 이런 말이 있어야 좋겠죠. 비용으로 계상된 이렇게 그런 말이 비용으로 계상된 자동차 보험료 중에서 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것, 즉 내년 거 미리 준 분이 25만 원 있다.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었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25만 원만큼은 내년 거 미리 준 거니까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재 차변의 보험료라는 게 비용이 너무 크게 지금 계상된 거죠. 올해 돈 준 게 전부 다 올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상태니까 비용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대변에다가 보험료를 적어준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25만 원만큼을. 됐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이것이 기말 수정 붕괴다. 이 문제에 대한 기말 수정 붕괴. 그래서 듣고 보니까 앞에 비용으로 계상된 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앞으로 출제된다면 아마 그런 부연 설명이 붙은 상태로 출제될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요 문제에 있어서 좀 집중해서 우리가 문제 풀어봅시다. 만약에 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비용으로 계상된이라는 문장을 앞에 끼워가지고 인위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위험천만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없지 뭐. 이 상태에서 합계 잔액시산표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보험료 줄 때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 예금 들어가겠죠. 대변은 그렇게 들어갈 것이고 문제는 차변입니다. 차변에 현금 지급분을 전부 다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현금 지급분을 전부 다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했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합계 잔액시산표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좌 자산에 선급 비용이라는 금액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용 쪽으로 가보면 보험료라는 비용이 있거든. 이거 금액이 뭔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해보면 상세 내용 볼 수 있잖아. 여기 보니까 네 번째 항목 1월 31일자 지급한 게 뭡니까? 자동차 보험료 납부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전부까지 볼 수 있죠. 대변에 현금 300만 원, 차변에 보험료 300만 원 이렇게 처리됐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상황이라면. 됐죠? 보니까 차변에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800번대 코드로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기록되어 있잖아. 현금 지급 부분 300만 원을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구나. 비용이 지금 너무 큰 상태구나. 요거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분석했던 그 기말 수용 분계를 하는 게 맞다. 그죠? 대변에 보험료를 적어주고 차변에 선급 비용 적어주고 됐다.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는 어려워. 그래서 두 가지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31일에 지급한 자동차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액은 25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되거나, 즉 해당되는 날짜의 전표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제가 제시되거나, 또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비용으로 계상된 자동차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액은 25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는지를 명시해 주는 방식. 둘 중에 하나로 출제될 것입니다. 앞으로 출제된다면. 만약에 그런 언급 없이 이렇게 출제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조회해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됐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왜냐하면 선급 비용 같은 이런 계정 과목 수정 부계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잖아. 그래서 문자 스타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딱 정리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됐습니다. 자, 이제 전표 입력해 볼게요. 차변에 선급 비용 이렇게 적어주고요. 금액은 얼마라고요? 25만 원. 그죠? 250000 이렇게 적어주고 대변에는 보험료라는 비용을 좀 적어주어서 줄여준다. 자, 800번대 코드죠. 800번대 보험료를 25만 원만큼 대변에 적어준다. 됐죠? 이렇게 기말 수정 부계를 해보았다. 이런 스타일이 출제된다면 요 앞에 뭔가 끼워져 가지고 출제될 것인데 끼워주는 방식은 두 가지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날짜, 즉 1월 31일에 지급된, 그러니까 날짜를 제시하는 스타일. 두 번째는 요 보험료가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됐는지, 즉 자산인지 비용인지 뭘로 회계 처리됐는지를 아예 제시해 주는 것. 즉 비용으로 계상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시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됐죠? 날짜 아니면 계정 과목. 이렇게 정리해 둡시다. 자, 세 번째 문제요. 자, 매장의 12월분 임차료 50만 원이 미지급되었답니다. 돈은 아직 안 나갔지만 발생주에 따라서 임차료라는 비용을 차변 쪽에 기록하겠죠. 대변에는 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기록하겠지 뭐. 그죠? 자, 차변에 임차료 800번대 코드죠. 금액은 얼마입니까? 50만 원. 500000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5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다. 4번 볼까요? 기말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실제 현금 보유액이 35,000원 부족함을 발견했으나 원인 불명이랍니다. 자, 실제 장부 금액보다 금고에 있는 현금이 지금 작다는 거죠. 그러면 장부 금액을 실제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줍니다. 35,000원. 됐죠. 그리고 원인 밝혀질 때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 놓는 것이지.
그죠? 그렇게 회계 처리하고, 이제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힌다. 그러면 요 현금 가부족을 차변적에 있는 거를 대변에 보내서 없애주고요. 35,000원. 그리고 차변적에 뭘로 기록합니까? 잡손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자, 이 문제의 경우 이렇게 현금이 부족한 거를 확인한 날짜도 12월 31일이고요. 그리고 결산일도 12월 31일이죠. 그래서 12월 30일자로 요 두 분계를 전부 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차변에 잠깐 등장했다가 대변으로 바로 사라지죠. 그래서 굳이 두 분계를 다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잡손실을 바로 인식해버리고 대변에는 현금만 35,000원 이렇게 기록해버리면 되겠다 이거지. 됐죠? 분석 끝났다. 물론 이렇게 분계를 다 해도 틀렸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틀렸다고 못하는 거지. 정답 인정되겠지만 이렇게 별로 실익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이렇게만 회계 처리해보자 이겁니다. 됐죠? 자, 입력합니다. 자, 차변의 잡손실 이렇게 처리하고요. 금액은 35,000원입니까? 35000.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35,000원 기록하죠.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결산 분계까지 풀어보았네요. 자, 이 메뉴는 닫으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조의 문제를 이제 풀어봅시다. 문제 7번입니다. 자, 1번. 5월 중 외상 매출한 건수는 몇 건인가? 자, 건수 이런 거 물었다면 상세 내역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 쓰자 이겁니다. 총계정 원장으로 외상 매출했을 때 나오는 계정 과목 뭡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을 조회한 다음에 그거를 더블 클릭해서 상세 내역에서 몇 건인지를 세보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자, 총계정 원장 연 다음에 5월이죠. 5월. 자, 조회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이렇게 조회하고요. 계정 과목은 F2키 눌러서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불러오면 됩니다. 108번 계정 과목. 자, 차변이다 대변이다? 차변이겠지. 그래서 1360000인데 지금 건수를 물었으니까 더블 클릭해가지고 상세 내역을 봐야 되겠다.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상세 내역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차변 쪽에 있는 게 하나, 둘, 셋, 세 건이다. 그지?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면 밑에 전표 내용까지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요 세 건이 전부 다 외상 매출한 거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자, 첫 번째 건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맞죠? 외상 매출한 거 맞다. 두 번째 건도 마찬가지, 세 번째 건도 마찬가지. 아, 세 건 모두 다 외상 매출한 거 맞구나. 확인했죠? 그러면 답을 뭘로 쓰면 됩니까? 건수는 몇 건인가라고 물었으니까 세 건입니다.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죠? 답은 세 건,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1번 완료. 자, 다음 문제요. 자, 요 메뉴는 닫고 이제 자, 2번 6월 말 현재 전기 말과 대비해서 외상 매입금 증가액은 얼마인가? 전기 말과 대비해서 이렇게 나오면 뭐가 제일 좋다고 했습니까? 재무 상태표가 제일 좋더라 이겁니다. 그죠? 자, 재무 상태표를 열어서 6월로 줘야 되겠죠? 6월 말로 6 이렇게 입력하면 6월 말 현재의 상태가 쭉 나오는데요. 외상 매입금을 찾아야 되겠네. 부채 쪽에 있겠다, 그지? 요금액이 있다. 자, 올해 6월 말 현재 금액은 42880,000이고요. 뭐와 비교해서 전기말과 대비해서라고 되어 있네. 전기말 금액 1260000입니다. 요 두 개를 비교해서 답을 해야 되겠지. 외상 매입금 증가액은 얼마냐라고 물었으니까 42880,000 빼기 12600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42880,000 빼기 1260000 하면 30280,000이 나온다. 요거를 답으로 쓰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요 메뉴는 닫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6월 말 현재 은하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뭐 거래처에 대한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거래처 원장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거래처 원장 열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조회하면 되겠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잔액을 물었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계정 과목 불러오고 거래처는 은하 상사랍니다. 은하 상사. 610이네. 610 이렇게 풀러오자. 그러면 잔액 여기 나와있죠? 10890,000 요거를 답으로 쓰면 되겠다. 됐죠? 3번 답은 10890,000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제 54회 기출문제들을 모두 다 풀어보았네요. 어떻습니까? 대체로 평이했고요. 우리가 몇 가지 동그라미 쳤던 항목들만 조금 눈여겨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